최성욱의 취업톡 최성욱입니다. 오늘 시작은 강의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2024년 시장 어땠는지 같이 좀 다뤄보고요. 2025년 어떨까 전망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책 같이 한번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일단 2025년 트렌드입니다. 2025년 트렌드 하기 전에 현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MHR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답이 없죠? 되게 큰일 났어요. 특히나 이제 문과 친구들은 난이도가 뭐 비슷하게 안 좋았어요. 그냥 계속 안 좋았으니까, 문과는. 근데 이공계 친구들이 체감하는 취업 난이도가 갑자기 어려워졌을 겁니다. 뭐, 3, 4년 전쯤에 뭐 전자공학과의 학점 3.7이면 그냥 취업한다, 상위권 대학에. 뭐 이런 얘기 이제 쏙 들어갔죠. 그냥 학점과 상관없이 그냥 취업이 안 되기 시작했죠. 왜 그런지 한번 좀 볼까요? 왜죠? 경기 침체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기반이 제조 기반입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업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뭐 그 석유화학 이런 이제 공장이 있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메인인데 이 기업들이 다 답이 없습니다. 지금 MHR님 뭐 말 맞다나 반도체가 지금 삼성에 확 갔어요. 그렇죠? HBM 쪽 대응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훅 갔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쪽 상태 안 좋죠. TSMC에 확 밀렸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어떻습니까? 중국에 거의 따라잡혔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죠. 석유화가 어떻죠? 안 좋아요. 역시 중국 시장이랑 이런 쪽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죠. 테크 기업 어떻습니까? 그렇죠? 테크 기업 그 뭐예요? 그 코한기 끝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끝났어요. 그래서 개발자 안 뽑아요. 그렇죠? 공대 직무 안 뽑아요. 이과 직무 안 뽑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채용을 이끌던 반도체 2차 전지 테크 기업 적석유학 이쪽이 다 침체가 돼 버리니까 2024년도에 사람을 뽑지는 않습니다. 딱 하나 뽑은 데 있어요. 이렇게 좀 대규모로 뽑는 대기업들 어디죠,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이번 하반기만 600명 정도 뽑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지금 안 뽑았죠. 사람들을 굉장히 줄여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난이도가 올라가죠. 서류 통과율이 떨어지죠. 그렇죠? 인적성 커트가 올라갑니다. G사 컷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면접을 가요. 면접 가면 자 난다긴다 하는 애들 비슷해요.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애들 중에 내가 같이 일하기 좋다는 어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최종에서도 그냥 쑥쑥 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2024년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온 친구 중에 이공계 친구들 혹시 2024년 한 친구들이 있으면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자, 이 이유를 보면 삼성그룹 위기설이죠. 그래서 파운드리 쪽 이제 삼성 안 좋고요. 테크 기업 구조조정 들어갔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글로벌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메타라든지 뭐 이런 것도 지금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구글이랑. 그리고 이제 계엄. 이건 저는 진짜 이게 없었어도 안 좋았을 텐데, 이게 진짜, 뭐, 이게 정치적 성향을 떠나가지고, 기름에, 진짜, 그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금, 막,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저는 이제 취업적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애들 어떻게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계엄 뉴스를 보면서. 왜냐하면, 기업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 있으면, 뭔가 액션을 안 해요. 사람을 더 뽑지도 않고 그 외부 시장에 대응이 안 되니까 불확실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투자를 축소합니다. 투자를 축소하고 지금 내수 시장에 완전히 맛이 갔고 원화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1,450원을 넘었다는 건 환율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망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되면 투자가 축소되고 이제 고용은 특히나 이제 신입사원 고용은 투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신입 채용은 투자의 의미다 보니까 투자할 여력이 없죠. 그러면 신입 채용 티오는 더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 아주 해릴 거예요. 2024년도 힘들었는데 2025년도도 소규모 채용밖에 안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뭐 누적 취준생이 계속 쌓이는 거죠. 취업 시장이 안 좋으면 취업문이 조그마니까 막 이렇게 했던 사람 중에 이만큼 빼고는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채용 시장에. 1년씩, 2년씩 취준생한 장기 취준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건 사실 뭐 제가 해결할 게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포기자가 늘어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좀 갑갑합니다. 2025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2024년도 사실 쉽진 않았던 시장인데 3개, 4개씩 합격하는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지도했던 친구 중에 꽤 많아요. 이런 친구들의 특성을 보면 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분명히 취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우울해할 필요는 없고 치밀하게 준비한 친구들은 부익부 빈익빈에서 이제 부익부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양극화가 돼 있거든요. 지금 채용 시장도 신입 채용 시장이. 그래서 많이 붙는 친구들은 여러 개가 붙고 안 되는 친구들은 서류부터 30개, 40개 써도 뭐 하나도 1승도 안 나오는 뭐 이런 이제 양극화 시장이 지금 2024년도 하반기부터 되게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들어온 친구 중에 2024년도 채용 시장을 좀 경험한 친구들이 있으면 좀 그런 느낌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한번 우리 반응도 좀 보여주세요. 오늘 들어온 분들은 반응이 없네요. 자, 공규현님, 안녕하세요. 네. 자, 아무튼 그래도 극악의 경기 침체기가 이런 상황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 대입을 서열화시켜서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쵸? 고등학교 시절부터 입시 위주의 교육이에요. 남들을 밟아야지 내가 올라가요. 그리고 계속 서영고 서성한 이래가지고 서열화시켜 있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대학교를. 그러니까 진로도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이건 되게 잘못된 습관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진로와 취업을 강의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면 모든 삶을 스포츠로 보는데 그게 어떻게 행복합니까? 내가 지는 게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취업이라는 것도 그렇고. 아니, 이 모든 걸 이렇게 스포츠로 보고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서열화하고 비교에 휩싸여 있으면 절대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죠. 왜냐면 내가 어느 수준에 올라가도 나보다 더 뛰어난 직업이나 더 잘난 것 같은 직업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결국엔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 근원적인 거. 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건 고민을 하지 않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의사가 되면 행복할까요? 로스쿨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본인한테 맞으면 행복하겠지만, 본인한테 안 맞는데 남들의 시선이나 서열화 때문에 그런 거 직업을 설사 되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로스쿨 공부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가 지도했던 친구 중에 진짜 로스쿨 잘못 가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왜냐면 그 급박한 그 긴장 상태와 계속적으로 변실을 준비해야 되니까 로스쿨이 진학의 끝이 아니라 거기부터 또 시작이거든요. 공부로 승부를 봐야 되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맞는 건 뭘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시주의 교육의 서열화와 줄 세우기 경쟁이 찌든 학생들이 그대로 대학생이 되니까 나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나에 대한 고민인데 나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이 직업을 서열하고 비교합니다. 심지어 직업을 찾아 티어를 나눠요. 그리고 중고신 입습니다. 계속 옮기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로시행, 삼스현 L, 의대 뭐 이런 것들이 광풍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뭐 CPA 준비한 친구들 알겠지만 지금 미지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상위권 대학들이. 그렇죠? 법인에서 4대 법인에서 그렇게까지 안 뽑아주잖아요. 티오가 감소하고 있죠. 로스쿨 마찬가지잖아요. 빅펌이랑 검클빅이라고 하죠. 검사, 연구원, 빅펌. 티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는 증가하고요. 몰리니까. 미래 전망은 불투명해요. 이쪽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 직업은 내가 잘하는 직업이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뭐 직업이 상황이 안 좋아도 내가 잘났으면, 어, 나를 선택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공고사직 안 당해요. 예. 내가 일을 잘하는데 왜 실력이 있는 사람은 계속 살아남는단 말이죠. 그럼 내가 실력을 계속 발휘할 수 있는 직업군을 찾아야 되거든요. 밀리지 않으려면.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어요. 마치 입시처럼 그 대학만 가면 그 대학 졸업장을 머릿속에 붙는 것처럼 취업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취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취업한 다음에 잘해야 돼요. 취업했는데 이 친구가 패급이야. 쓰레기야. 일을 너무 못하고 성격도 별로. 바로 내쳐집니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 야, 초임이 어디 가면은 뭐 초임이 1억이래. 일 못하면 날라가요. 평가받아서. 공고사직 당합니다. 예, 그쵸? 그리고 평가 연동형이고 알고 계시죠? 연봉은. 예, SABCD에서 최저고가 맞으면은 연봉 깎이고 나가란 얘기예요, 그거.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하질 않으세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어, 그걸 관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게 왜 그러느냐? 부대낌의 경험이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랑 같이 대면을 하고 선배들이 어디에 어느 회사를 가면서 어떻게 행복해하고 뭘 좋아하고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절에 뭐만 했죠, 여러분들? 인터넷 세상에서만 살았어요. 심지어 수업도 줌으로 들었죠.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에 있는 그런 텍스트로 그 직접 현실을 안 보고 텍스트로 가공된 것만 보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SNS, 뭐 인스타라든지 이런 것들 거기에는 다 좋은 타인의 최고의 순간들이 거기에 올라가죠. 인스타에는. 그렇죠? 그런 거랑 여러분들의 평소 때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미디어와 SNS에는 뭐 잘 나가는 거, 심지어 모 미디어 혼자 사는 거 보여주는 그런 프로에는 뭐 한강 나오는 아파트만 맨날 나오잖아요. 저 그거 보고 되게 현타 왔어요. 아니 저게 뭐야. 네네. 막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것만 보면서 비교를 극대화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뭘 하든 서열화하고 이러면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지고 자기 방어 기제가 생기면서 불안해져요. 그리고 이런 것들 거들떠도 보기 싫어서 회피하게 됩니다. 진로와 취업에 대해서. 보기도 싫은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무기력해져요, 사람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집 학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3학년 되면 어떻게 되죠? 자포자기하죠. 나는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 그때부터 시작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이런 게 지금 최악의 청년 취업을 예, 이런 상황을 만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들이 퍼지면서. 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나름 진로와 취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세 번째, 대학 생활의 의미를 못 찾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제가 대학교 1, 2학년 친구들도 상담을 하잖아요. 보면 정말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남학생들 오늘 들어왔을 텐데 남학생들 대학교 몇 년 다녀요? 군대 시절까지 포함하면 최소 6년이에요. 군대 2년 갔다 오면. 그쵸? 휴학 한두 번 하면 7년, 8년을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7년, 8년 동안 대학 생활 동안 엄청나게 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학생 때도 성장한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냥 1학년, 2학년인데 벌써 재단한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아싸니까, 나는 내향형 인간이니까, 나는 I형이니까 사람들도 못 어울리고 난 혼자서 게임이나 해야 되고 히키코모리처럼 집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이런 친구들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대학 간판으로 이미 본인이 재단됐다고 믿는 학생들이 많아요. 예. 왜냐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은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학 간판으로 여러분들 재단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또 삶이 달라집니다. 예. 진짜로 제가 흔히 얘기하는 상위권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서강대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들보다 그쵸? 건동업 라인에서 정말 열심히 산 친구들이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네. 대학 간판 과거보다 확실히 영향력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단된다고 믿는 학생들의 특징이 뭡니까? 대입을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울감에 휩싸입니다. 똑같아요. 우울하니까 어떻게 되죠? 피하고 싶죠. 대학생활 하기 싫어요. 그쵸? 마음을 둘 곳도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게임만 하고 집에 가서 아니면 유튜브 보면서 고양이 영상 보면서 위로를 찾는 거죠. 집 학교. 친구를 만들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난 아이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왜냐면 대학 생활의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대학 생활 때 여러분들은 자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을 찾아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기간이 바로 대학교 기간입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들 20대면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지하게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난 뭘 잘하는 사람이지?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시기거든요. 그게 결국엔 진로와 취업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끊겼어요. 그리고 가치관을 확립해야 됩니다. 내가 가치 있어 하는 건 나라는 사람이 가치 있어 하는 건 어떤 것들인지 좀 정리가 돼야 돼요. 대학생 때. 근데 그런 걸 안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스켜넬이 어쩌고 저쩌고 로시행이 어쩌고 저쩌고 서열화시키고 남들이 얘기하는 좋다는 직업군에 휘둘리는 거죠. 이렇게. 가치관이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강점이 뭔지도 잘 몰라요. 내가 뭘 잘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냥 주눅 들어 있어요. 왜냐면 부대낌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질 않아서 그래요. 그쵸? 적성도 찾아야 되고 잘하는 거, 즐거운 거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니까 이런 걸 못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기자가 속출합니다. 구직 포기자. 4학년이 돼서 이미 늦었어 이래요. 그때부터 또 시작하면 되는데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쇼폰과 릴스 짧은 영상에만 길들여집니다. 핵심만 짧게 보려고 해요. 극단적인 효율 추구.
예,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긴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 자기소개서가 써질 리가 있나. 그쵸? 심지어 글이 조금 길면 복사해가지고 챗GPT한테 던집니다. 이것 좀 요약해줘. 네. 잘못된 행동 양식이죠. 문해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요즘 세대가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뭔가 효율이 아니거든요. 그건 컨텍스트라고 하죠. 문맥을 모르고선 그냥 그 기술만 보려고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효율적인 거 아닙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기술만 찾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지어 진로 취업에서도 이런 것만 찾아다니죠. 간단하고 있어 보이고 고민 없이 쉽게 시간 안 들이고 합격하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쉽게 합격하는 거 없어요. 예, 그런 진로 취업만 추구하면서 무슨 챗 GPT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법 뭐 이런 거 쫓아다닙니다. 그걸로 쓰고 떨어지지 여러분들. 챗 GPT는 감정이 없는데 여러분들 감정이 안 보이는데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제 강의 오래 들은 친구들 있겠지만 제가 뭐챗 GPT 활용하라고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이유는 뭘까요? 쉽게 쓰는 자소서는 그걸로 쓰면 돼요. 합격하는 자소서는 그걸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합격하는 자소서를 여러분들이 썼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요즘에 대기업들, 뭐 삼성, SK, 롯데 이런 데가 다 교차 표절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LLM 모델이거든요, 챗GPT는. 거기에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넣고 학습을 시키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도출되는 값들은 남들이 다 쓴 것들을 조합해서 얘가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뭐 그것들은 거기 교차 표절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서술들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음,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지 않으면 쉽게 써진다고 야 이거 쉬운데 그리고 서류 광탈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기업 입장은 어떤지 봅시다. 요즘 세대는 이런 게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요즘 세대들의 특징 뭡니까? 제가요? 이걸요? 왜요? 그래서 로열티가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하죠. 팀에 대한 로열티도 떨어지고 기업에 대한 로열티도 떨어져요. 직무에 대한 로열티도 심지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삼요를 할 사람들을 거르는 게 기업의 목적입니다. 요즘 세대들의 어떤 그런 약점들이라고 하죠. 제가요? 이걸요? 왜요? 수용성이 되게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윗사람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반항시부터 들어요. 네, 그냥 뭔가 들이받고 싶어. 다 꼰대 같아. 저도 팀장이지만 뭐 그런 게 눈에 보이죠. 아이칭 뭐 우리 팀원들이 하기 싫구나 이런 게 눈에 보이죠. 근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걸 설득을 하기 쉬운 친구들을 좀 뽑으려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수용성 뛰어난 친구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도 이렇게 표현하죠. 말 잘 듣는 사람 뽑는다고. 그게 아니라 하이라키가 있고 그 윗사람들을 리스펙하는 그런 사람들이 확실히 일을 잘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삼려 고르려고 하죠. 그래서 MZ에 대한 편견은 또 가속화되죠. 그래서 젠지 세대라고 하죠. 미국은 심지어 Z세대를 아예 해고하고 있습니다. 기사도 몇 개가 떴죠. 그래서 젠지 세대는 조직형 인간들이 아니다. 제가요 이걸 왜요 이러니까. 그래서 해고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해고가 쉽지 않으니까 채용이 더 빡세지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2024년도에 지금 취준한 친구들 보면 자기소개서 문항이나 면접 질문에 팀워크에 대한 질문, 몰입에 대한 질문, 협업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코로나와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아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맥락이랑. 그래서 진득하게 몰입해서 협업하고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신입 채용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전문성의 시대, 직무 전문성의 시대 이랬어요. 직무 핏. 근데 요즘에 소프트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다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래서 뭐 컬처 핏,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직 문화 어울린다. 이게 여기 잘 되짚어 보면 소프트 스킬이요. 이렇게 좀 조화롭게 잘 이렇게 윗사람들이랑 잘 지내느냐. 그렇죠? 제너레이션 갭을 느껴지죠? 느껴지지만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잘 조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정량이 아니라 경험의 시대가 도래를 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요번에 이제 제가 이공계가 아까 취업이 어려워졌다 그랬잖아요. 전통적으로 이공계는 전공 지식의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직무들과 산업군들이기 때문에 학점이 좋으면 취업이 유리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하듯이 아까 전자공학과면 3.7 좀 넘어주면
그래도 취업이 어느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시대가 끝나버린 거죠. 정량은 그냥 어느 수준만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없고 어, 그걸 상회하는 산업군 매칭 경험들이 되게 필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연이라고 하죠. 학부연구생이라든지 프로젝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논문이라든지 그쵸? 아니면은 제 데이터를 만져봤다든지 이런 산업군과 관련된 어떤 뭐 이렇게 뭐 공정 실습이라든지 이런 산업 공정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산업군과 100% 매칭되는 경험들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결국엔 이제 이공계 취업의 키가 됐어요. 과거처럼 공부만 했다고 이제 취업이 되는 시대가 끝나버린 거죠.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문과뿐 아니라 이공계도 학벌, 학점만 가지고 취업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경험과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이번 2024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트렌드를요. 여러분들도 모르고 왜? 여러분들 선배들 취업 잘 될 때 3, 4년 전 선배 얘기 들으니까 부모님도 모르고 너 좋은 대학 갔는데 왜 취업이 안 되니? 뭐 이러고 있죠. 교수님들도 몰라요. 저도 너무 깜깜한 게 제 윗사람들 교수님들이 많아요. 이런 상황을 이야기 드리면 되게 당황하시고 아 그게 말이 되냐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교수님들도 꽤 많으세요. 너무 깝깝해요. 트렌드를 몰라요. 이 상황이 얼마나 시장이 변하고 빠르게 변하는지 잘 모르세요. 그리고 비교는 숫자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량만 비교하기 쉬우니까 정량을 잣대로 자꾸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삼고 싶어 해요. 이미 그 시대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디 이제 어느 기업에 뭐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죄다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달죠. 뭐 커뮤니티 같은데 스펙 좀요. 그러면 인턴 1회, 학연 1회, 학점 몇 점 몇, 서울 최상위권 대학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져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 친구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턴에서 갖고 있는 그 스토리의 뎁스라든지 산업과의 매칭률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는 하나도 모르면서 그런 것만 비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비교가 나오고 잘못된 솔루션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해되죠? 그리고 다들 그러고 있죠. 자, 그래서 2024년도까지의 이 취업 시장과 진로 시장의 트렌드는 좀 이랬어요. 암울하죠. 그래서 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우울감, 회피감 이런 거, 막 회피 이런 거에 막 휩싸여 있고 서열화에 휩싸여 있고 경쟁이 심해져 있고 취업은 안 되고 시장은 안 좋고 막 이런 최악의 상황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2025년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는 역대급 취업난이었어요. 2024년 하반기보다 더 안 좋을 겁니다. 제가 이 예측은 틀린 적이 없거든요. 더 안 좋아요. 제가 좀 슬퍼요. 좀 좋아졌다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걸 매년 제가 매 학기마다 이걸 하는데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깝깝해 죽겠어요. 자, 그리고 과거 20계열의 대규모 채용을 이끌던 반도체, 2차전지, 테크기업, 석유화학의 침체로 20계열 취업도 많이 어려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들어온 이공계 친구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독하게 해야 돼요. 문과 애들 하듯이 해야 돼요, 이제. 문과 계통 직무의 경우 대부분의 직무에서 TO가 한 자릿수일 것으로 예상돼. 은행권 빼고. 은행권 이제 몇백 명 뽑죠. 그렇다고 은행이 가기가 쉽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은행권이 그런 줄 알고 전국에서 뭐 수만 명이 은행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냥 똑같아. 그 경쟁률은. 그리고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2025년 상반기는 기존보다 신입 채용 공고가 나오지 않거나 아까 불확실성 말씀드렸죠. 아예 공고가 안 보일 겁니다. 나오더라도 TO가 극악인 상황이 일어날 것 같고요. 2025년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조금 낫죠. 전통적으로. 근데 2024년 하반기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올 하반기. 2025년 하반기. 그렇다면 빨리 취업해야 되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력이 없으면 아예 취업이 안 되는 시장이니까. 실력은 계속 쌓으면서 아까 부익부 빈익빈 말씀드렸죠. 이 부익부 쪽에 내가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수년간 지속된 극악의 침입채용 시장으로 누적 취준생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리고 시장이 계속 안 좋으니까 일단 아무 곳이나 들어가고 본 신입들이 계속 아쉬움이 남으니까 중고 신입으로 몰리면서 결국 실질 신입채용 경쟁률은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 결과 준비가 잘 된 학생들과 안 된 학생들의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학벌, 직무 준비도, 경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한 친구들과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그냥 아예 시장에서 안 되는 되는 친구들은 두세 군데 붙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공계로 전이된 취업난이 심각해질 거다. 문송합니다. 시대 끝나고 이공계도 죄송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
서류 인적성 AI 역량 검사 면접의 난이도가 증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누적 취준생이 늘어났고 바늘구멍이 돼버리니까 컷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불안감 세대에 대한 체크가 시작이 됐죠. 작년부터 2024년부터 여러분들 그래서 사회적 교감, 유대, 뭐 팀워크, 몰입, 협업 이런 키워드들에 관련된 문항들이 개발될 거고요. 책임의식에 대해서 체크를 심하게 하는 그런 자기소개서와 면접 문항들이 개발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직무 전문성과 조직 핏, 로열티 측정에 대비해서 미리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5년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 있죠? 오늘 지금 벌써 25명 들어오셨는데 요번 방학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방학에 뭐 하면 좋을지 취준생들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방학이 중요한 시기가 될 거예요. 예. 자, 이거는 뭐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그림이죠. 이게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0대 기업들한테 물어봤어요. 인재상을 물어봤는데 전문성이 2023년도에 뚝 떨어지고 책임의식이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최초로. 이거 조사 이후에. 이게 뭐죠? 이제 소프트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1위로 이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제 주변에 이제 채용 담당자들 많고 제 아내도 인담자잖아요. 맨 이런 얘기들 나와요. 좀 능력이 부족해도 태도가 좋은 친구면 뽑고 싶다. 다들 중고 신임이라 로스쿨 전문직 준비만 하고 있다. 그리고 일은 안 하고 연봉만 많이 받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로열티가 떨어진다는 거죠, 결국에. 그쵸? 돈만 밝히고.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좀 꼰대 같긴 하지만 이걸 역으로 이용해야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받쳐주면 여러분들 엘리트 될 수 있어요. 취업할 수 있고. 자, 그럼 대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우리 생물분자님 너무 갑갑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망했던 적이 있어요. 모라토리움이라고 해서 국가 부도 사태가 났었죠. 98년도입니다. 제가 그즈음에 대학생이었는데 1, 2년 정도 사람을 안 뽑아 1년 정도 사람을 아예 안 뽑았어요. 공고가 안 나왔어요, 진짜. 대기업 아무것도. 근데 1년 뒤에 조금씩 뽑기 시작했어요. 또 신입 채용이라는 건 조직은 유기체거든요. 그래서 피돌기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윗사람이 나가면 아랫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돌고 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뽑지 않을 뿐 뽑긴 뽑아요. 그리고 문과 친구들 오늘 있죠? 어차피 옛날부터 티오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문과 직무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외부 상황. 티오 났으면 내 실력으로 승부 봐야죠. 그렇죠? 이공계는 대규모 채용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이닉스 빼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서류 탈락에 두려워 말고요. 전략을 짭시다. 서류 많이 떨어지실 거예요. 이공계 분들도. 면접도 많이 떨어질 거고 지스앗도 많이 뭐 이렇게 인적성도 많이 떨어지실 거고요. 이공계의 취업 준비도 이제 문과랑 비슷하게 경험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혹시 2, 3학년이 들어오셨다면 타겟 산업과 유관한 학부연구생, 인턴십, 현장 실습, 부트캠프, 뭐 프로젝트, 실험, 교과목, 공정 실습, 공정 관련된 교육 이런 것들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취업난이 가중되는 분위기니까 미리미리 조기에 진로를 설정하고 취준생이 되기 전에 방학 때 취업 스킬, 자기소개서, 인적성, 면접 이런 걸 충분히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다? 조기 진로 설정이 핵심의 시대가 되는 거죠. 2학년 끝날 때쯤은 진로가 정리가 돼야 준비를 한 3, 4년 해서 취업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어영부영 다니다가 진로 설정 안 되고 대학 4학년 때 끝나서 해볼까? 굉장히 늦어버리는 거죠. 뭐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늦으니까 굉장히 압축해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준비할수록 좋고 늦었다고 생각하면 바로 액션합시다.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 환경에 대해서 외부 환경 안 좋은데 어떻게 이런 시간에 내 무기는 뭐지? 내 장점은 뭐지? 내가 갈고 닦을 건 뭐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되죠.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될 사람은 됩니다. 될 놈 되리라고 하죠. 그래서 나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과한 걱정과 TO, 경쟁률, 외부 환경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들이 액션을 못하게 만들어요. 무서우니까. 아셨죠? 그러지 마세요. 전략을 짤 때 고민을 할 필요는 있지만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직무가 핏하고 이공계 친구들 산업군이 맞으면 일단 씁시다. 예, 수시 채용도 노리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그룹사, 스타트업을 포함한 지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뭐 주식 투자하는 친구들 보면은 뭐 위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분산 투자를 하잖아요.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똑같아요. 취업도 위험이 있고 떨어질 확률이 높은 게임이니까 포트폴리오 만들어야죠. 자, 그리고 내가 아는 회사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 알짜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외국계 기업이 요즘에 이제 틈새 시장, 니치 마켓으로 뜨고 있고 스타트업, 여전히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노리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활동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나 상위권 대학 친구들, 중하위권 대학 친구들은 괜찮은데 상위권 대학 친구들은 삼수 켜낼 말고는 기업도 아닌 걸로 착각하고 한 열 몇 군데 쓰고 와, 나 요번에 많이 썼는데 다 떨어졌네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죠. 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산업군의 흐름을 좀 잘 보십시오. 요즘은 좀 회복기에 있거나 신사업 쪽 산업은 좀 조금 티오가 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본인한테 맞아야 되죠. 그래서 우주항공 쪽, 방산 쪽, 조선 쪽, 제약바이오 쪽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세상의 프레임 조언이 정답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면 합격, 저렇게 하면 불합격 이런 거 없어요. 저도 취업 유튜브 지금 오늘도 취업 유튜브를 하지만 그런 거 없어요. 정답 없어요. 취업은. 그냥 내가 취업하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본질부터 챙깁시다. 본질은 뭐죠,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 자, 그리고 대기업 그룹사, 중견그룹사, 스타트업, 외국계 기업 이런 데 모두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어떤 취업 부서의 공고를 꼭 보세요. 그거 메인 타겟으로 그 학교를 메인 타겟으로 삼은 기업들이 공고를 보내거든요, 그쪽으로. 그래서 자소설닷컴에 없는 공고들이 꽤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소설닷컴도 보시고 사람인, 그다음에 인크루트, 잡코리아, 캐치 이런 이제 취업 포털 중에 한 곳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원티드는 이제 스타트업 쪽 공고가 많이 올라오고요. 로켓펀치, 슈퍼로키도 보시고 피프렌잡은 외국계 기업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금융권은 금투협회 보시죠. 금투협회 보시고. 자, 그리고 요즘에 취업 사기들이 또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런 거 사칭해가지고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기업 인지도랑 지원자의 선입견, 미스매치 해소해야죠. 특히나 이제 B2B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틈새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많이 들은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착각을 해요. 근데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B2B 기업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국도화학 아세요? 국도화학? 정말 좋은 회사예요. 그 뭐지? 그 우리 그 농구장에 이렇게 코팅하는 걸 뭐라 그러더래? 에폭시 수지, 에폭시인가? 맞을 거예요. 그거 세계 1위 회사예요. 국도화학이. 비행기에도 쓰이고 그 국도화학 걸 안 쓰는 회사 기업이 없는 거죠.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세요. 이렇게 좋은 회사들. 굉장히 중요한 틈새 시장으로 B2B 기업을 노리셔야 되고요. 외국계 기업 포함하시고요. 그리고 우수 그룹사들 눈여겨봅시다. 여러분들 고삼 동풍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삼천리 전형 중인데 고려아연, 삼천리, 동서풍산그룹 거의 뭐 이제 중견그룹사 중에 굉장히 잘 나가는 그룹들이고요. OCI 화학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OCI 그룹, 일진그룹, 일진 다이아몬드 뭐 이런 회사들 있죠. 한생그룹, 경동그룹, 한독, 한세실업, 세아그룹, 오뚜기, 삼양그룹, 샘표 너무나 좋은 회사들이죠. 이런 데들도 쓰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맞다면 내가 이제 안정적이고 돈은 좀 덜 못 받더라도 이렇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교직원병원 협회 재단 정부 출연 연구소도 공기업에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공기업처럼 저희 전공 시험이 없는 기관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노리실 필요도 있어 보여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2025년 예측도 좀 해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조금 상황은 좋지 않지만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분명히 취업할 수 있는 시장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좀 열심히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장땅콩님 지금 30살 신입 가능할 거예요? 네, 가능해요. 요즘에 30대 초반까지 문제 없고요. 블라인드 하는 데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이를 더 먹으면 뭐 은행권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뭐 아니면 저희 팀 신입들도 30살에 들어와요. 30 넘어서. 예, 교직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나이에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뭐 이런 쪽을 메인 타겟으로 좀 확장시키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시장은 좋지 않은 걸 뭐 시장이 좋다고 제가 뻥을 칠 수는 없고 시장은 좋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 어울리는 정말 치밀한 전략을 갖고 냉철하게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좋다 안 좋다 할 게 아니라 안 좋은 만큼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이성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아마 저희 그 채널에 자주 들어오시는 분은 알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도 한 세 분 정도 최종 합격 소식을 라이브 시간에 들어오셔서 전달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우울할 시간에 액션합시다. 고민을 짧게 하고 액션은 빠르게 합시다. 그러면 100군데를 써더라도 어차피 취업은 한 군데밖에 못 해요. 그렇죠? 1승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독하게 가야 돼요. 대신 마음은 독하게 먹읍시다. 왜?
내가 거절당하는 기분인 이런 이제 탈락이라는 단어를 계속 이제 마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시장이 이러니까. 근데 그거에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안 무너지는 친구가 결국엔 승리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